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5개구 자치구 안에서 모아타운이 선정이 된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하려고 예정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울시가 왜 모아타운 선정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모아타운이 선정이 된 지역들이 왜 선정이 됐는지 직접 분석을 해보고 현장에 나가서 체크리스트 점수표대로 시청자분들에게 실제로 그 현장을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마련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아타운 선정 지역에 저희 매물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체크리스트가 활용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하려고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요. 예정 지역이죠. 예정 지역 안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했을 때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 예정 지역이 많이 있죠. 저희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 지역 안에서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솔직하게 저희가 예정 지역에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 드리면서 매물까지 추천해 드리는 시간 앞으로도 계속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 체크리스트 점수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수표를 보게 되면 100점 만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10점이 부여가 됩니다.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되기 이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10점을 더 부여를 하면서 총 110점이라는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이 점수 안에서 70점이 넘어야지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점수표대로 첫 번째로 방문할 지역은 바로 용산구. 용산구 안에서도 최초로 선정이 된 지역 원효로 사가입니다. 용산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재개발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가격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됐을 때 지가 상승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최초로 모아타운이 선정이 된 원효로 사가 지역 분석을 이번 시간에 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현장을 나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효로 사가 입지를 보게 되면은 국제업무단지와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업무단지가 24년도에 기반시설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25년도에 앵커 부지로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업무단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사가 라인이 되겠습니다. 원효로 3가도 굉장히 가까운데 원효로 사가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국제업무단지 수혜를 가장 빨리 보는 지역이 원효로 사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로 사가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바로 역이 없다라는 단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 하면은 표창공원 압력 이 역이 가장 가까운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 2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역세권에서 멀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호재가 있습니다. 어떤 호재일까요? 바로 현대차 부지. 현대차 부지 개발 지역과 굉장히 가깝고 또 국제업무단지와 가깝고 그 다음에 하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한강변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라는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대부분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죠. 왜 최고가 아파트가 만들어졌나요? 바로 한강변 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가 아파트들이 대부분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효로 사가가 정말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돼서 25층, 30층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강변 아파트로 탈바꿈이 된다. 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의 장점은 바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모아서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2년에서 4년 안에 개발을 시키겠다 이런 말이 있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5년에서 6년 안에 개발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사업 속도는 월등히 빠르다 이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효로 사과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로 사과의 경우는 조합원 수가 약 300명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죠. 아파트로 만들어졌을 때 세대수는 500세대가 조금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200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원효로 사과의 경우는 모아타운 공모 접수가 2차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도 2022년도 10월 27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소유권을 이 이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일이죠. 건축 허가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 이전에 착공 신고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고 조합 설립 인가 이 이전에 등기를 치시면은 전혀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재개발의 경우 이 권리 산정 기준이 이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에 이 모아타운의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 이 이전에 착공 신고가 떨어지고 조합 설립 인가 이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꼭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효로 사과의 경우는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즉 가로주택 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그래서 모아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 구역마다의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이 있죠. 바로 동의율 80%입니다. 80%가 넘어가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 구역마다의 동의율이죠. 동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1구역, 2구역, 3구역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80% 임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부터 원효로 사과는 재개발 추진을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빨리 동의서가 거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역에서 멀기 때문에 전세가가 크게 뒷받침이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보통 3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4억 가까이 실투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만 봤을 때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원효로 사과를 추천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원효로 사과가 정말 입지가 좋고 개발 가능성이 높고 체크리스트 토대로 점수를 부여를 했을 때 이래서 원효로 사과가 선정이 됐구나 이것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원효로 사과를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효로 사과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솔직히 맛보기 영상이고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현장을 갔을 때 점수표대로 점수를 부여했을 때 개발 가능성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현장으로 가시죠.